투데이 핫 경제입니다.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 181조 5천억, 비아파트 44조 2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중을 살펴보면 비아파트는 19.6%로 주택 전세 거래 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로 미만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국내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7억 8,525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7% 늘었습니다. 이로써 라면 수출액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인구의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 중남미에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국내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인구 약 6,500만 명의 6억 5천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칠레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검사는 급증할 해외 직구 물량에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인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출현하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관계 부처가 빈대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지만 일명 빈대 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빗대어서 빈데믹 시대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빈대 포비아 이대로 괜찮은지 사회 경제적인 영향부터 해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또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원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한치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빈대 정부 합동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요. 왜 이런 합동 대책본부까지 가동하느냐? 신고도 지금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 중엔 빈대도 있겠지만 또 벌레를 착각하기도 하고 자 교수님 실제로요 지금 우리나라의 빈대 현황, 빈대 발생 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요. 11월 5일까지 10월 말서부터 일주일간 신고된 게 32건이랍니다. 네. 그리고 11월 6일부터 또 일주일간 12일까지 신고된 게 155건. 그 155건 중에서 실제로
빈대를 확인해 봤더니 41건. 네. 그다음에 32건 중에서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13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시면 한 30% 정도가 실제 빈대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빈대에 확인되는 게 떨어지는가 봤더니 이 아까 말씀하신 40여 년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45살 한 50대 이전 분들은 빈대라는 실상을 본 적이 없으신 거죠. 우리 모기는 금방 보잖아요. 네. 근데 빈대는 이제 40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대도 빈대를 못 봤겠네요. 못 봤죠. 아. 네, 지금 40년 만이니까 예, 예. 우리가 어릴 적 기억까지 뭐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하면 한 50인 나이가 연령별로 만으로 한 50 이상은 되신 분들이 네. 빈대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인 신고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도심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가끔 도심에서 뭐 독사가 나타났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이제 조금만 있어도 걱정되니까 신고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사스, 뭐 메르스, 코로나 이런 그 전염병을 겪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특히 이 바퀴벌레처럼 이런 벌레들은 가정에서 이제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퇴치를 많이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데 네. 빈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빈대하면 저도 사실은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네. 빈대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저보다 또 한 5년 정도 더 되신 선배님들 보면 이렇게 학교에만 가도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얀 가루약 뿌려주고 이런 걸 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놀라셔가지고 조그만 벌레만 나타나도 아마 신고를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역적으로요? 예,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 그 사실 도심 생활을 넘어가다 보니까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 그 전원 생활을 즐기시러 이제 전원주택 가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 벌레가 너무 많아서 싫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예. 또 거미도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미가 있어야지 벌레가 안 들어온 겁니다. 거미가 다 그 거미줄을 쳐서 벌레를 잡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느껴보질 못한 거죠. 사실 전 국민의 한 70%가 도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대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 그러듯이 또 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그러듯이 아주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그 빈대 같은 벌레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네. 실제로 많은 들어온 신고 중에서 빈대가 아닌 경우 5인 신고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또 냉철하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충청도 혹은 평창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양영철 교수님. 네. 가장 먼저 이 질문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벌레 포비아에서 시작돼서 이제 빈대 포비아까지 왔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빈대에 물리면 어떻게 돼? 이게 치명적이야? 이렇게 좀 많은 좀 의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해성 어느 정도로 이게 치명적인 건가요? 빈대가 어떤 특별한 질병을 전파한다고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아직 연구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아직 찾질 못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빈대에 물리면은 굉장히 가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기가 일단 한번 흡혈을 하게 되면요. 한 2분 정도, 1분 30초, 2분 정도. 네. 그다음에 한 2.5 마이크로리터 정도 되니까 피 한 방울 똑 떨어질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빈대가 한번 흡혈을 하면요. 한 8분에서 10분 흡혈합니다. 굉장히 길죠. 예. 네, 모기보다 한 5배에서 7배 가량 흡혈을 합니다. 그래서 물린 부위가 굉장히 가렵고 많이 빨갛게 도드라지기도 하고요. 예. 네, 굉장히 붓습니다. 그래서 예. 심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긁게 되면 예. 2차적인 피부염증도, 이 피부 감염, 세균 감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침대나 매트리스 이런 데 보면은 그 피 흔적을 남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흔적을 남기는데 약간 검은 곰팡이가 쓴 것처럼 남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저와 같이 이제 이 수면을 방해해요. 네. 이른 새벽에 주로 많이 흡혈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대가 또 많이 서식하게 되면 이 집 안에 여러 공간에 또 서식을 하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뭐 커튼 레일 사이에도 살고. 아.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진짜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일단 이제
안 좋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상에도 모기에 비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면역 반응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네. 때문에요. 예, 어떤 분들은 그 심각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요. 예. 고열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빈대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빈혈증도 유발한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8분을 흡혈하게 되니까 그 전에 좀 우리한테 발견이 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도 쉽겠죠. 예. 그죠? 그러나 빈대는 밤보다는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른 새벽이면 한 2시 반부터 한 4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 그러니까 8분, 10분을 흡혈해도 잘 모르는 거죠. 아. 네. 아마 빈대가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빈대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40년 만에 빈대 출몰이라고 했었는데 당시의 빈대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흡혈이라든가 막 피부가 간지럽고 이런 거보다는 좀 흉물스러웠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막 확산되고 있는 이 빈대는 우리나라 빈대가 아닌 것도 같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빈대가 우리나라에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네. 해외 유입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외 유입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네.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빈대가 있었던 시기가 예. 우리 저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라면서 빈대 구경을 못 했어요. 요즘 같이 연구를 하면서 보게 된 건데요. 네, 키우면서 또 보게 되고 네. 그런 건데 실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도 여쭤보면 빈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네. 하여튼 빈대는 우리나라에서 고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 네, 고려 시대부터 1000년 전인데요. 예. 고려 시대부터 있었고 조선 시대 1500년경에도 빈대에 대한 기록들이 쭉 있고요. 고종 32년에는 서울에서 빈대가 비처럼 쏟아졌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단 말이 그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1900 일제 강점기 시대나 뭐 이때도 충분히 빈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1960년도 중후반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생각납니다. 예, 새마을 운동에서 주요한 게 이제 새마을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주택 개량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새로 개량이 되다 보니까 이 빈대가 서식할 공간들이 많이 제거된 거죠. 예, 그러면서 좀 줄어드는 좀 요인이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연탄을 또 본격적으로 70년대부터 연탄을 뗐습니다. 예. 연탄 보일러.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이 사람들도 많이 중독되기도 하고 했죠. 예, 그런 게 또 빈대가 퇴치된 거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집안의 아니구나. 구들장이나 이런 데로 예. 연탄가스들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빈대들이 많이 연탄가스에도 이제 빈대가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개미나 바퀴나 다른 어떤 가정해충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이 요인이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살충제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빈대를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빈대가 완전히 박멸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2005년 이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해외 여행객들도 점차 들어오게 되고 예. 이러면서부터 빈대가 점차 이제 한 건 두 건씩 보고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빈대가 좀 증가하는 시기로 보면 저희들은 2015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한 거의 8년 전, 9년 전이죠. 예, 그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신고 건이 1년에 한 2, 30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할 정도로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언론을 타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예. 표면으로 드러나는 건 없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예. 코로나로부터 이제 잠잠해졌고요. 예. 2023년 올해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객들도 많이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개인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니까 쉽게 빈대의 서식처나 환경 이런 것들을 찍어서 많이 올리다 보니 이게 이제 표면화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많아지게 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좀 청결하지 않거나요. 네. 좀 후진국에 빈대가 많다라는 이제 생각이었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퍼지고 있는 이 빈대는 좀 양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뭐 유럽에서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서도 퍼졌고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청결 문제가 이게 훼손됐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빈대라는 하나의
뭐 기후든 뭐든 또 다른 이유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초 교수님, 요즘에요 빈대 포비아 또 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 빗대어서 빈데믹 뭐 이런 용어는 맞진 않지만은요 이제 생기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도 보면 그 SNS 사진에 대중교통에 크게 이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공공장소에 유럽을 생각하면은 이게 퍼질 것 같아서 이런 좀 일상생활에도 이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저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한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우나를 좀 가고 싶은데 사우나. 동료 친한 친구와 사우나를 가고 싶다고 지난주에 목욕탕이요. 이야기를 예. 했는데 아 이거 빈대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예. 사우나를 못 갔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예. 제 주변에서도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사는데 밤만 되면 빈대가 이렇게 불만 끄면 이렇게 빈대가 모여들어서 결국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는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친구도 제가 봤습니다. 네.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사스를 겪고 막 이런 그 전염병을 겪으면서 예. 사실 빈대 포비아 뭐 빈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네. 많은 국민들이 전염병처럼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요. 엄청납니다. 그 걱정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사우나 가는 것도 저도 꺼려지고 네. 또 이제 겨울철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디 많이 가십니까? 찜질방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온천도 많이 가시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대중교통 정도에는 아마 거의 그 서식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합동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조기에 아예 방역을 좀 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그런 그 걱정들을 많이 했고 저희가 한 전염병에. 3년이 예, 넘게 예. 고생을 어마무지하게 했지 예. 않습니까? 이 고생이란 게 사실은 회사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집 밖을 못 나갔으니까요. 친구도 만날 수 예. 없었고 뭐 외식도 할 수 없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 빈대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대가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외부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정도로 이야기들을 하고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빈대가 좀 있을 만한 동남아 국가라든가 뭐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도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이제 예.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빨리 방역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된다. 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사실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심리도 많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고 확산될 우려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조기에 방역 대책을 세우고 집단으로 모이는 곳은 항상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양 교수님. 네. 진실 혹은 거짓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루머 뭐 이야기가 직물 의자입니다. 네. 지하철의 직물 의자라든가 네. 영화 극장에서도 천으로 된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만화방 같은 데도 대부분 쇼파잖아요. 네. 직물 의자는 뭐 빈대 서식지다. 맞습니까? 이거 X입니다. X예요? 네. 예. 빈대가 많이 서식하면 직물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만 서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집안에 이제 책상이라든가 가구의 틈새 이런 데도 살고요. 아, 예, 직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천에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 빈대가요, 예? 이 좀 미끌미끌한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나무 의자라든가 그러면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잘 못 올라갑니다. 미끄러운 데는 그러니까 바퀴는 잘 올라가요. 예. 미끄러운 데도 수직으로 된 벽도 잘 올라가는데 예. 이 맨질맨질한 그런 면을 갖다가 빈대는 잘 못 올라갑니다. 쭉 미끄러져 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침실 주변이 어떻습니까? 다 천으로 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천에 잘 적응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곳은 잘 못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그 이 대중교통도 보면 이 직물로 된 의자나 소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는 자기가 잘 기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대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물 의자거나 아니면 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그런 의자에서 애들이 살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도 낳고 예. 그다음에 알이 부화되고 예. 계속 흡혈하면서 생활하는 예. 그러니까 생활사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끔 SNS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료화면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자료화면을 보면요. 예. 달라요. 프랑스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거기서 살았구나라는 흔적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10집 건너 한 집씩 빈대가 서식한다고 그래요. 이미 이제 그쪽은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퍼졌죠. 예,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4년간 쓰는 액수만 해도 3천억이 넘습니다. 빈대 방제를 위해서. 예. 그런 걸 보면은 프랑스는 굉장히 만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서식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빈대가 이 나타나는 그런 실내는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독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온으로 죽이는 방법, 뭐 스팀으로 이렇게 죽이는 방법 네. 이런 방법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중교통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특별한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은 좀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천이 있고요, 직물이. 네. 플라스틱이 있으면 그냥 놓고 보면 역시 플라스틱은 좀 서식이 어렵고 천에는 서식이 쉽기는 하나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 자체의 직물에는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청소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니까 서식 자체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대부분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빈대는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하는데 예. 이른 새벽에 대중교통은 다 차고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빈대 서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 일반 가정에서 대중교통까지 빈대의 전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가끔 여행객들이 뭐 KTX도 타고 그러긴 합니다. 여행 가방을 또 싣고 네네.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어쩌다가 확인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국민들이 시민들이 뭐 대중교통을 막 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대중교통의 직물 의자에 대한 공포는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의 영상이나 그걸 보니까 네. 우리가 공포가 있지만 방금 우리 양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그쪽 나라는 이미 네.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아직 그 정도가 그 아니기 정도가 때문에 아닙니다. 뭐 직물이라고 해서 직물 의자가 무조건 서식지다 이렇게 보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추 교수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공포 때문일까요? 예,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막 방제복을 입고 뿌리고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어떤 식으로 어쨌든 시민의 또 국민의 마음을 공포를 좀 달래주긴 해야 되겠죠. 안정화 시킬 책임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내일 출장을 가는데 KTX 탔습니까? 예, 네네. KTX 가는데 네. 약간 걱정스러운 점을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요즘에 빈대가 있다는데 KTX 괜찮겠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그렇게 네. 걱정스럽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한 네. 일종의 그 정치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정무적인. 왜냐하면, 예.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이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지하철 오늘 방송 보면서 지하철을 타고 갔지만 네. 지하철의 의자가 이 천이냐 그냥 요즘에 스탠도 있으니까 네, 스탠이냐 보고 네. 스탠이어서 앉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철저하게 방제하는 습관이 들어갔습니다. 네.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뭐 철도나 그 버스나 이런 데는 하루에 2번씩 이상씩 방제를 하고 있다고 예. 이미 정부에서 지침을 정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많을 거나 생길 거라고는 저는 기대는 안 하고 확산, 뭐 생각은 유럽처럼요? 안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즘에는 SNS 너무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예. 그걸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뭐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사우나도 못 갔고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그렇지만 네.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제 활동을 해주시면 이제 국민들이 좀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진실 혹은 거짓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루머가 뭐냐면은 네. 지금 택배 박스입니다. 예. 뭐 한 물류센터에서 이게 뭐 사실인지 루머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박스에 굉장히 많은 루머입니다. 루머로 밝혀졌나요? 예, 루머였는데 택배 박스에 뭐 서식돼 있었다. 네. 그래서 택배 받기가 꺼려진다. 특히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해외 직구 많이 할 텐데 이거 타고 빈대들 오는 거 아니냐. 택배 박스와 빈대 서식지, 뭐 빈대와의 관계,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우리나라 방역 회사 중에 한 사람이 실제 택배 박스에서 빈대를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아, 네. 확인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예. 해외 직구 같은 거 할 때는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는 그 사무실이 아닌데 다 카펫으로 돼 있어요. 카펫. 네, 카펫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카펫이 빈대의 온상입니다, 사실. 예. 숨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카펫과 카펫의 그 이음 부분, 또 틈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공장이나 하여튼 사무실에 그 택배 박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로 포장했다면 이 하여튼 빈대가 좁은 틈을 좋아하니까요. 뭐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묻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나라 방역회사가 한 번쯤 확인한 적이 있다. 네. 그러나 확률상 국내 배송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걸로 보면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예. 그래서 빈대가 만약에 택배 박스로 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좀 염려가 되고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아예 택배 박스를 좀 밖에서 개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개봉. 그래서 밖에서 개봉해서 안에 내용물만 잘 확인해 가지고 갖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는 잘 접어 가지고 놔뒀다가 재활용 버릴 때 이제 버리시면 되고 밖에다가 보관하셔야 되죠.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일단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은 충분히 그런 염려나 걱정을 다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하여튼 택배 박스에서의 빈대가 묻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 교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의 빈대 확산이 높으면 네, 실은 뭘 해도 그렇습니다. 예, 네,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게 낮으면 그렇습니다. 또 뭘 해도 잘 우리가 처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대가 이제 일반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빈대가 서식하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다 뭐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숙박업소라든가 네, 찜질방, 맞습니다. 기숙사 위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에도 빈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거나 그 정도로 확산될 것 같으면 지금 유럽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능성도 있죠. 뭐 네. 택배 박스라든가 이런 거에도 충분히 이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우리나라의 사정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빈대가 아직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정도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는 이 빈대 포비아의 걱정들은 너무 많이 확산돼 있는 유럽 쪽을 생각하면서 지금 공포를 느끼고 네. 있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단계는 매우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유럽 쪽에서 느끼는 공포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또 양 교수님의 생각이셨는데 양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건 좀 뭐 공포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계속 눈으로 요즘 영상이 참 많아가지고요. 유럽 쪽 영상이. 그래서 우리 아까 목욕탕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만화 가게, 또 PC방도 실은 많이들 꺼려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덮어지면은 숙박업소, 뭐 호텔까지 가게 되면 또 민생 경제, 지역 경제 피해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초기에 빨리 이 대책법을 마련해갖고 뭐 방제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사우나 가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네네. 사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은 거잖아요. 예. 예, 당연히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특히 찜질방 같은 업종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숙박업소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는 뭐 예를 들어 벌레가만 하나
나와도 당장 그 클레임이 그렇죠.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고 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숙박 앱 같은 데다가 이렇게 경험담도 올려주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예. 확산되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많은 그 이런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네, PC방 뭐 PC방. 이런 하시는 예. 분들이 방제를 좀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열심히 그 방제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전담 TF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조기에 지금 대책을 세워서 마련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에다가 교부금도 또 내려줘서 네.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그 행정 전산망도 잠깐 다운돼 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듯이 네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정부가 좀 빨리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빈대 확산 논란 이게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홍콩 또 일부 동남아 등에서는 이미 이 빈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을 그럴 상황도 아니죠. 자, 일단요. 우리 해외 사례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빈대를 어떻게 완벽하게 퇴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노력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영철 교수님, 우리가 네. 앞서 영상도 봤고요. 이야기 뭐 계속했지만은 실은 이 빈대 공포 유럽 쪽에서 많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이어서 요즘엔 동남아, 미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해외 피해 사례 좀 먼저 볼 것 같은데 유럽 좀 꽤 오래된 것도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림픽도 있어서 그런지 더 이거 빈대 퇴치에 또 올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 사례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되죠. 예, 위생 문제라든가 공중보건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예. 지금 빈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출몰해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뭐 홍콩, 싱가포르 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프랑스도 최근에 보면은 뭐 한 65%가 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런 신고들이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프랑스는 뭐 지금 임시 휴교령을 내린 학교가 또 7개 학교가 소독하려고. 예. 그래서 뭐 학교까지 이미 다 번졌다는 그런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이 상황이 상당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인구들이 지금 빈대 노이로제 뭐 이런 증상으로 네네네.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 빈대 퇴치 비용으로 5년간 14억 유로를 썼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한 액수죠. 예. 말하자면. 뭐 2조 썼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빈대가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거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거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빈대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구당 이 빈대 방제를 위한 비용이 한 800에서 900유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한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한 또 이것도 큰 그렇죠. 아주 경제적인 예. 피해죠. 예.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뉴욕도 여름 휴가 이후에 예. 여름 휴가를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니까는 그 2분기 대비
이 빈대 신고 건수가 17% 늘었다고 그래요. 최근 뉴스는 뉴욕계 많더라고요. 예. 뉴욕에. 예.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 빈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난달 말까지 총 그 빈대 신고 건수가 한 예. 21%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뭐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살충제도 사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또 안 되니까 각 가정이 자기 돈을 쓰면서 네. 또 방역을 네. 하고 있고. 홍콩에도 보니까 뭐 빈대 이 방제 비용 뭐 방제를 네. 하기 위해서 가정용 살충제를 뭐 구입을 하는데 172배가 늘었답니다. 172배. 네. 그러니까 공급망 속도가. 온 나라가 네. 지금 온 국민들이 그냥 멘붕에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빈대가 아주 초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앞서 모두 얘기를 했지만은 또 물리면 수면 장애라든가 기타 뭐 또 가려움증이라는 게 삶을 많이 또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통을 개인이 참아내고 이겨내기는 어렵죠. 예. 또 물린 부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를 한 번에 같이 물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계속 반복되게 되면 정말 아까도 내용이 나왔지만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시각적으로 그게 예, 또 그렇습니다. 예. 또 뭐 병원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의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들어야 되겠죠. 한 교수님, 그래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합동 이제 대응회의도 열고요, 대책본부도 열어서 지금 신속하게 방제 작업을 실시하겠다.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자세한 상황 좀. 예, 좀 정부가 13일부터 이 대책 회의를 시작을 해서 네. 앞으로 4주간 빈대 발생 집중 상황 점검을 네. 하겠다라고 했고요. 일단 이 정부 부처 12개 부처랑 이 17개 시도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생각해 보면 많은 집단 생활하는데 군부대나 교정시설이나 뭐 기숙사나 그다음에 취약계층 뭐 쪽방촌 이런데 취약계층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목욕탕 뭐 숙박시설은 당연히 사전에 점검하고 소독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국토부에서는 버스나 뭐 철도, 항공기 등 같은 데도 다 집중적으로 네. 점검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네. 행안부에서는 이제 특별교부세 22억을 각 시도에다 지급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혹시라도 취약계층이나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바로 방역 네. 대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내성이 덜한 그 방역 전문 업자용 살충제를 긴급적으로 이제 8개를 긴급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쓰는 가정용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쓰는 사업자용. 예, 네. 사업자용으로 네. 내성이 덜한 그러니까 빈대가 내성이 강하니까 그 내성이 덜한 그 살충제 8개를 긴급 승인했고요. 가족용은 근데 예, 가정용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런 다른 독성의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좀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사는 그 단지에서 갑자기 그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네네. 저희 옆에 집에 계신 어르신이 팔순된 어르신이 두 분 사시는데 네. 이런 방역하시겠다고 이렇게 연기 같은 걸 뿌리셨다가 그게 아, 화재 감지기가 울려가지고 예. 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뭘 태우면 좋다 예, 이래가지고. 뭐 그런 예,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80 넘으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갖고 제가 가서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정용 살충제는 개개인의 그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발견하면 즉시 방제 작업을 실시하겠다고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엔 정부가 이렇게 4주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게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좀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 겹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대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좀 퇴치하려고 뭐 약이라든가 살충제라든가 가전제품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네. 중에 고열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고열로 하는 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그 스팀 다리미, 예. 가정용 스팀 다리미 같은 것으로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정용 스팀 다리미나 예.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신 스타일러 같은 것들. 예. 스타일러가 이 옷을 넣어놓으면 고열로 해서 이렇게 예. 소독하고 제대로 냄새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스타일러 같은 그 가전제품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구입하고 계시다 그러고요. 예. 살충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살충제도 지금 10배
또 어떤 제품은 3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작년 10월 대비 판매량이 거의 한 7, 8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2배 상황이라고 이상이네요. 예. 예. 사실 저도 아, 10배. 아. 저도 늦 여름에 모기들이 집에 꼭 한두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 겨울에도 지금 살충제를 사다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빈대 때문에 지금 살충제를 좀 새로 샀습니다. 교수님도요? 저도 샀습니다. 네, 사실은 네. 걱정되니까. 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들어오면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저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고열 스팅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거의 167%. 그러니까 7배 정도, 1.67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저기 스팀 청소기로도 쓸 수 있고 뭐 예,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많이 여러 가지 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뭐 친구도 보면 요즘에는 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매트리스를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예, 소독해주는 있습니다. 회사도 예. 있고 하기 때문에 방제 회사나 소독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안은 무슨 뭐 규조토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건 네. 별로 없다고 하니까 요즘에 또 기능성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살균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세탁기도 뜨거운 물 쓸 수 있으니까요. 세탁기, 건조기, 뭐 스타일러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침구류의 특수 원단을 또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침구류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국민들이 걱정은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네. 셀프 방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정확한 또 올바른 또 효과적인 셀프 방역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좀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난무하잖아요, 정보가. 네. 이거가 좋나, 저거가 좋나. 정확하게 몇 가지만이라도 꼭 한번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만약에 집에 빈대가 서식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청소기입니다. 진공 청소기. 진공 네. 청소기로 빈대가 서식하는 공간을 찾아서 일단은 빨리 빨아들여서 흡입. 예. 네. 그래서 없애는 제거하는 네, 것이고요. 네. 나중에 이제 청소기에 잡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필터를 꺼내 가지고 안쪽에다가 가정용 살충제를 수에 분사해 가지고 밀봉해 가지고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는 이제 고온 스팀 다림. 예. 그러니까 보통 스팀 다림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빈대가 서식했던 지점이라든가 예. 빈대를 발견했던 지점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고온 스팀을 쬐 가지고 고온 스팀을 한 5초만 쬐도 죽습니다. 5초. 오, 굉장히 그래요? 빨라요. 그러니까 아까 알에서 부화된 아주 어린 것들도 금방 잘 죽일 수 있습니다. 성충들도 잘 죽일 수 있고요. 오, 죽이기는 어렵지가 않네요. 네, 죽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충제 말고도 예.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더 그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셀프 방역으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거를 먼저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규조토는 뭐 아예 좀 이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규조토는 아닙니다. 예. 이 규조토가 원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빈대를 방지하는 업체들 교육을 할 때 예. 규조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규조토가 만약에 빈대를 죽이는 원리는요. 그 체내 수분을 뺏어 가지고 예. 체내 수분을 뺏어 가지고 수분이 낮아진 상태로 말려서 죽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페트 문화입니다. 맞아요. 카페트 문화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카페트에 그 이음새라든가 틈새가 있으면 빈대가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옆에 사무실이나 옆으로 공간으로 가니까.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뿌려라. 그렇죠. 그런 사이에다 미리 뿌려두면 빈대가 서식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네. 이동하고 퍼지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규조토는 또 이 날카롭기 때문에 흡입을 하게 되면 이 규폐증이라고 하는 그런 폐가 손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을 나타낼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족 문화하고 생활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알이나 어린 그 빈대를 죽일 때는 고온으로 쬐가지고 스팀. 네.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물렸습니다. 네. 하고 막 피부에 확산이 막 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좀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빈대에 물리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 물린 부위에 빈대의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는 그 물린 부위 쪽으로 백혈구를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백혈구를 보내려면 혈관이 확장돼야 돼요. 예. 혈관이 확장되게 하려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예.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을 나타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온찜질. 그래서 예.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도 좋고요. 예. 뜨거운 따뜻한 바람을 계속 한부에 쬐줍니다. 오. 쬐줘도 좋고 예. 아니면 또 온수팩이라든가 뜨거운 이런 거. 것들, 온수팩 같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또 따뜻하게 네. 찜질을 해주면은 이 가려움증을 빨리 또 장기간 이렇게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 주로 많이 이렇게 날아 들어오고 물리다 보니까 네. 주로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네. 냉찜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냉찜질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온찜질을 해주면 훨씬 더 물린 부위를 완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고 더 심하면 일단 병원에 그렇습니다. 가야죠. 이제 면역 반응이 예민하신 네. 분들은 이제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고 2차적 세균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고열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피부과 같은 데 가셔서 네. 항히스타민제를 뭐 처방받으셔서 바르시든지 뭐 복용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치호 교수님, 예. 안전한 대한민국이 네. 돼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 잘하고 대처하고 있고 여기서 덮어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국민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개인 위생 같은 것들, 그다음에 네.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서울시의 그 이메일을 봤는데 벌써 3주째 빈대와 관련된 그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나 뭐 네. 교정시설이나 이 단체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에는 철저한 사전 방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이 확실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양 교수님, 더 퍼지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세상이 다 뭐 지금 뭐 지구촌 세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또 정부, 국민들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빈대는 사실 은폐되고 감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화가 안 되니까 자꾸 숨겨져서 이렇게 확산이 된 상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프랑스 파리도 이제 그거의 하나의 반증인 거죠. 네. 예, 그렇기 그게 때문에 터져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법정 감염병은 아니고 국가가 이거에 신고의 의무를 주지는 않지만 예. 뭔가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앞으로 해외 인구는 더 많이 찾아올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우리가 꾸준히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표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좀 취약계층에는 좀 지원하는 정책들. 그러니까 이 빈대가 사실 평등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게 방역회사를 불러서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에들은 좀 우리가 정부적으로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제가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다음에 빈대가 유입이 되면 그런 종류나 살충제의 어떤 저항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사해서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빈대 출현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막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빈대가 출현하고 또 퍼지는 데는 빈부의 격차, 빈부를 따지지는 않지만 그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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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정부가 오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선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어도 유연하죠. 유연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앞으로 대상 업종, 직종 또 주의 근로 상한 시간 등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 또 앞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지, 보완점이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